모든 정치적 조직체 중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조직체라고 불렸던 폴리스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더욱 결정적으로는 이 경험에서 탄생된 정치 철학에서도 행위와 말은 점점 더 분리되었고 마침내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활동이 되었다. 강조점은 행위에서 말로 옮겨졌다. 다시 말해 우연히 발생하거나 행해지는 무엇에나 답변을 주고 대응을 하며 적절히 조치를 취하는 특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서의 말보다는 설득의 수단으로서 말이 강조되었다. 정치적이라는 것, 즉 폴리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그리스인들은 설득하기보다 폭력으로 사람을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이 전 정치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이 방식은 폴리스 밖의 생활, 즉 가장이 전제 권력을 휘두르는 가정과 가족 생활의 특징이며 또는 아시아의 야만적인 제국의 전형적인 생활이다. 제국의 전제주의는 흔히 가정의 조직과 유사했다. 통계학의 법칙은 많은 사람에게 오랜 기간 적용될 경우에만 타당하다. 행위나 사건은 통계학의 관점에서는 단순한 일탈이나 동요일 뿐이다. 통계학은 자기 정당화를 위해 위대한 업적이나 사건은 일상사나 역사에서 드물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일상적 관계의 의미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흔치 않은 업적을 통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적 시기는 그것을 밝혀주는 소수의 사건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 다수의 사람에게서 오랜 시간을 통해 포착되는 법칙을 정치와 역사에 적용하는 것은 주요 문제 자체를 고의로 없애려는 기도다. 일상적 행동이나 자동적 추세가 아닌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해서 배제한 다음 정치와 역사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희망 없는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의 삶이라 부른 좋은 삶은 단지 일상의 삶보다 더 훌륭하고 더 평안하고 더 고상한 생활이 아니라 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삶이다. 단순한 삶에서 드러나는 필연성을 지배하고 노동과 생산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생존에 대해 갖는 내적 충동을 극복하는 정도에 있어서 더 이상 생물학적 과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를 좋은 삶이라 부를 수 있다. 어떤 인간의 삶도 사물 세계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초월하지 못한다. 사물과 사람은 인간의 활동의 환경을 구성하는데 이런 환경이 없다면 인간의 활동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 환경, 우리가 태어난 세계도 인간의 활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만들어진 물건의 경우처럼 인간의 활동이 세계를 생산하고 경작지의 경우처럼 인간의 활동이 세계를 돌보기 때문이다. 정치적 조직체가 그렇듯이 조직화를 통해 세계를 세우는 것도 인간의 활동이다. 모든 인간의 삶, 심지어 광해에 사는 은재의 삶도 타인이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세계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원래 박탈된 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적이라는 용어는 공론 영역의 다양한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완전히 사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선 진정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 박탈되었음을 의미한다. 타인이 보고 들음으로써 생기는 현실성의 박탈, 공동사물 세계의 중재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분리됨으로써 형성되는 타인과의 객관적 관계의 박탈, 삶 자체보다 더 영속적인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박탈, 사적 생활의 이 박탈성은 타인의 부재에 기인한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한 사적 인간은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사적인 인간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나 타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자연적 결사체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립된다. 우리는 이 정의를 인간은 이성과 언어를 가진 동물이라는 유명한 두 번째 정의와 함께 생각할 때에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성적 동물이라는 이 정의의 라틴어 번역은 사회적 동물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오해에서 기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려고도 인간이 가진 최고 능력을 규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인간의 최고 능력은 로고스, 즉 언어 또는 이성이 아니라 누우스, 즉 관조의 능력이었다. 관조의 주된 특징은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명한 두 가지 정의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에서 당시 통용되던 인간에 대한 의견과 정치적 삶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정식화했다. 이 의견에 따르면 폴리스 외부의 모든 사람, 로고스가 없는 노예와 이방인들이 박탈당한 것은 언어의 능력이 아니라 언어와 언어만이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서로 토론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주된 관심이 되는 삶의 방식이다. 어쨌든 선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고독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나 타인과 함께하고 타인을 위하는 그의 삶은 본질적으로 누구도 목격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그 자신도 알지 못해야 한다. 그는 고독한 것이 아니라 혼자여야 한다. 타인과 함께 살 때도 그는 그들로부터 숨어야 하며 자신이 하는 것을 그 자신도 몰라야 한다. 철학자는 항상 자신에게 동무가 되는 자신의 사유에 의존할 수 있다. 반면 선한 행위는 결코 누구와도 동행할 수 없다. 선한 행위는 행해진 순간 잊혀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기억은 행위의 선한 성질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억될 수 있는 사유는 사상으로 고정될 수 있으며 사상은 자신의 존재를 기억에 의존하는 모든 사물과 같이 유형의 사물로 변형되어 쓰인 페이지나 인쇄된 책처럼 인간이 생산한 사물 세계의 한 부분이 된다. 선한 일은 즉시 망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계의 부분이 될 수 없다. 선한 일은 왔다가 가며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선한 일은 이 세계 속에 속하지 않는다. 선한 일에 내재하는 이 세계성 때문에 선을 사랑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모습을 취하며 고대의 지혜와 같이 선 자체는 본질적으로 인간에 속하지 않는 것, 즉 초인간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고독과 달리 홀로 있음이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경험이듯이 선사랑도 지혜사랑과는 달리 소수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과 홀로 있음은 지혜와 고독보다 정치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자연적 결사체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립된다. 우리는 이 정의를 인간은 이성과 언어를 가진 동물이라는 유명한 두 번째 정의와 함께 생각할 때에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성적 동물이라는 이 정의의 라틴어 번역은 사회적 동물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오해에서 기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려고도 인간이 가진 최고 능력을 규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인간의 최고 능력은 로고스, 즉 언어 또는 이성이 아니라 누우스, 즉 관조의 능력이었다. 관조의 주된 특징은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유명한 두 가지 정의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에서 당시 통용되던 인간에 대한 의견과 정치적 삶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정식화했다. 이 의견에 따르면 폴리스 외부의 모든 사람, 로고스가 없는 노예와 이방인들이 박탈당한 것은 언어의 능력이 아니라 언어와 언어만이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주된 관심이 되는 삶의 방식이다.